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5월 14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침체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파월 의장의 경제 침체 발언입니다. 이날은 파월 의장의 화상 강연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바이러스가 통제되면 경제가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복 속도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도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고 또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V자 반등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요. 파월 의장은 그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상승세를 보였던 다우 선물지수는 의장의 대담이 진행이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난 뒤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증시에 불을 지폈던 건 바로 두 번째 미 증시 이슈인 월가의 유명 투자자 데이비드 테퍼의 발언입니다. 테퍼는 CNBC 방송의 하프타임 리포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현재 뉴욕 증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목격한 거품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알파벳 등과 같은 대형 IT 종목들의 주가도 충분히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999년 닷컴 버블 이후 최대의 거품이 현재 뉴욕 증시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퍼부었으며 그 많은 돈들은 시장에 잘못 배분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의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이상으로 하락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증시 고평가 발언에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중에 일부는 시장 하락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시장이 무너지면 하락장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된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도 이날 증시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 미국의 경제 우려 속에 매출 출회를 장시장 전부터 예상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1%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680선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다시 692선까지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샤넬백의 가격 인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뉴스 인기 검색어에 샤넬 클래식백이 올라와 있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바로 샤넬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5월 14일부터 샤넬의 클래식이나 보이백 등의 인기 핸드백의 가격이 최대 17%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기 제품들은 최고 100만 원 이상 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국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마장에서는 오픈 전부터 줄을 길게 섰다고 합니다. 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마다 대기자 명단은 넘쳐나고 있고요. 심지어 인기 제품들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연차를 쓰고 백화점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단순하게 샤넬백의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1분기 실적에 커다란 타격을 받았던 백화점들의 매출이 샤넬백의 수요 증가로 실적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5월에 황금 연휴와 가정의 달이 맞물리면서 그동안 억제해온 소비 욕구가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백화점주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매출 급증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주가의 고공행진을 달려오던 시젠이 결국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 또다시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818억 원, 영업이익은 584% 늘어난 39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증권가의 예상 전망치인 144억 원을 2배 이상 뛰어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시즌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매출 발생,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로 인한 장비 매출 증가, 마지막으로는 기존 시약 판매의 급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즌은 이미 1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 1,220억 원의 70%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중 수출의 비중이 실적 호조에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지난 4월 22일 시즌의 진단 시약이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주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현재까지 시즌 진단키트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누적 1,000만 테스트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앞서 설명한 1분기 1,220억 원의 매출 중에서 712억 300만 원은 수출 규모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분은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 호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낮은 원가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낮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된다는 설명인데요.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를 하고 기존에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인공지능 시약 개발 시스템 등 축적된 기술력 덕분에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시즌은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3위까지 오르면서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시총이 무려 6배가량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즌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코로나 특수 효과는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을 감안해서 2분기까지만 진단키트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PER 10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규 시장 진출로 추가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오늘 시즌 장중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12만 8천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분유 관련주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먹은 아이들의 머리가 큰 머리 인형처럼 커지는 부작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천저우시에 있는 일부 유아 전문 상점에서 분유를 사서 먹은 아이들의 두개골이 기형적으로 커졌다는 신고가 5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서 즉각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은 베이안민이라는 일반인이 먹는 고체 음료입니다. 지난해 이미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유아 전문 상점에서는 이 분유를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제품은 그냥 고체 음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분유를 최대 2년 넘게 주식으로 섭취한 아이들은 영양실조나 비타민 D 부족으로 뼈에 칼슘이 흡수되지 못해서 뼈에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아에게서는 습진이나 체중 감소, 두개골 비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스스로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이상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중국 여론은 이 업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분유 파동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2008년에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국인들이 홍콩이나 대만, 한국 등에서 분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분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매일유업 오늘 8%가량 갭 상승하면서 장중에 최고 11%까지 상승했고요. 남양유업 역시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먹거리로 장난치는 거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예민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먹는 분유가 가짜 분유라뇨. 적어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즌과 분유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앗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